서랍 속 이야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참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편히 쉬시겠지. 차 문을 닫는 순간 마을 이장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생? 어머니가 무슨 고생을 하셨다는 걸까? 나는 고개를 들어 눈 쌓인 시골집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 집은 기억 속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울부짖으며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장독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지난 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독 뚜껑들은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도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치우니 낡은 고무신 한 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굽이 다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신발을 나는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내와 장판 냄새, 그리고 어머니가 끓이시던 된장찌개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평생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만은 억지로라도 웃으셨던 걸까요? 왜 항상 저렇게 쓸쓸해 보이셨을까?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셨던 행주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오시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돌아보니 김말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쓸쓸하냐. 밥이라도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 어머님 참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외로우셨다고? 나는 할머니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집에 계셨고 아버지도 계셨는데 왜 외로우셨다는 걸까?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옛날 일이지. 너는 그냥 어머님 잘 보내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보자기를 식탁에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왜 그때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겨울밤마다 들렸던 고함 소리, 아버지의 환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떨던 어린 나. 그때 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창밖 장독대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에 비친 장독대는 묘하게 서글펐습니다. 문득
장독대 한쪽 구석에 눈이 덜 쌓인 곳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그곳을 만진 것처럼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뭔가를 감추셨던 걸까? 나는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장독대로 다가가자 정말로 한 장독의 뚜껑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비닐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고 오래된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걸까? 왜 장독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봉투를 뒤집어 보니 봉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한번 열어봤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 자국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모를 것이다.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보는 눈빛도, 내가 나를 피하는 모습도, 그날 태수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내가 더 빨리 뛰어들었어야 했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한 손밖에 잡지 못했고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 그게 누구지? 나는 태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그날 이후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겠지.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평생 내 옆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게 다가갈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태수가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아서 지연아, 용서해줘. 이제 늙어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다. 마이너스 상호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 형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건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지?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겨울밤마다 들렸던 아버지의 고함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되뇌이던 말. 그만해요. 이제 그만. 당시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부부싸움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죄책감이 뒤엉킨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형 태수는 어떻게 죽었을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버지는 이 편지를 전하지 못했을까? 아침이 되자 김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 뭔데? 우리 집에 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알게 됐구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태수가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수는 내 형이었다. 너보다 2살 위였지. 형이라고? 그의 여름이었어. 장마가 엄청났었지. 개울물이 불어서 다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는데 태수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뛰어들었지.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태수만 겨우 손을 잡았는데 그 작은 손이 미끄러져 버렸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 어머니는 완전히 변했어. 말을 잃으셨지. 3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제가 태어난 건? 태수가 떠나고 3년 뒤였지. 내 부모님은 너를 낳으며 다시 살아보려 했던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거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 쌓인 마을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왜 안아주지 않으시는지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볼 때마다 태수를 떠올렸던 거구나. 집에 도착해 거실 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초상화와 어머니의 영정사진. 2분은 나란히 걸려 계셨지만 생전에는 결코 나란히 서지 못하셨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서해줘. 그 한마디를 쓰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셨을까? 그런데 이 편지를 어머니는 읽으셨을까? 장독에 묻혀 있었다는 건 어머니가 읽고 다시 묻으신 걸까? 아니면 아예 읽지 않으신 걸까? 창밖을 보니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간 쌓여온 침묵처럼. 어머니, 당신은 이 편지를 읽으셨나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 속에서 어머니의 손뜨개 장갑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시느라 손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장갑을 펼쳐보니 손바닥 부분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건 잉크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묻어 있던 것과 똑같은 푸른 잉크. 어머니도 편지를 만지셨던 거구나. 그렇다면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셨다는 뜻일까요? 읽으시고도 아무 말씀 없이 다시 장독에 묻으신 걸까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수첩, 안경, 오래된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어렸습니다. 뒷면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돌잔치 마이너스 1978년 봄. 형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2분이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니. 이 웃음이 사라진 거구나. 태수와 함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아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으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뚜껑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또 다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쪽지들이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쪽지를 펼쳤습니다. 태수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엄마는 미역국을 끓였단다. 내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하지만 차릴 곳이 없구나. 두 번째 쪽지. 태수야, 오늘 내 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너도 그랬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세 번째 쪽지. 태수야, 아빠가 오늘 술을 드셨어. 또 내 이름을 부르시더구나.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우리 둘 다 너무 미안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는 수십 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말할 수 없었던 그리움을, 억눌렀던 슬픔을 이렇게 적어내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아파하셨구나. 마지막 쪽지는 날짜가 최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도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갈 것 같아. 그동안 혼자 외롭지 않았니? 엄마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하구나. 아빠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 아빠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단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태수야, 이제는 엄마도 알 것 같아. 아빠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아팠던 거란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의 편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 편지를 읽으셨을까요? 읽으셨다면 왜 다시 묻으셨을까요? 혹시 어머니도 무언가를 남기신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장독을 확인해 봐야겠어.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갑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꺼냈던 장독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치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장독 바닥에 또 다른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는 찢어진 편지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찢어져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쓰셨던 거구나. 하지만 왜 찢어졌을까요? 왜 완성하지 못하셨을까요?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나는 다른 장독들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장독. 된장만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장독. 여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독 뚜껑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마을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저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이 집 아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추운데 새벽부터 뭘 찾으시나요? 어머니가 남기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우시나 봐요. 효자시네요. 효자라니. 나는 효자가 아니었는데. 청년이 떠나고 나서 마지막 장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아기 옷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건 태수의 옷이구나. 옷을 펼치는 순간 그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아빠, 태수는 아프지 않아요. 태수는 엄마 아빠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수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태수가.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종이는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빗물이었을까요? 형도 부모님을 걱정했구나.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죽기 전에 부모님 걱정을 했다니 얼마나 착한 아이였을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국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태수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쓴 거야.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처음 글을 배우고 와서는 꼭 편지를 쓰겠다고 했지.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참 영특했어.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모 마음을 읽더라고. 내 어머니가 아프면 물 떠다 드리고 내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런 형이 있었다니. 할머니,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은 장막 끝 무렵이었어. 비가 사흘 동안 퍼부었지. 개울물이 불어서 다리가 잠길 지경이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그만 친구 공을 주우려다가 물에 빠지고 만 거야. 내 아버지가 바로 뛰어들었어. 나도 봤어. 그분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런데 왜? 물살이 너무 셌어. 태수를 간신히 잡았는데 아이 손이 너무 작아서 미끄러졌지. 내 아버지는 자기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먼저 건졌어. 그리고 태수는 1시간 뒤에 하류에서 발견됐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던 거구나. 그날 이후 내 아버지는 완전히 변했어. 말을 잃으셨지. 3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두 분은 서로를 원망한 게 아니었어. 자기 자신을 원망했지. 내 아버지는 내가 더 강했어야 했다고 자책했고, 내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더 잘 봤어야 했다고 괴로워했어.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현수야, 내 부모님은 평생 서로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서로를 볼 때마다 태수가 떠올라서. 그래서 서로를 피했던 거구나.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셨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읽으셨을 거야. 내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장독을 확인하셨거든. 나도 몇 번 봤어.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겠지. 40년 동안 쌓인 침묵을 어떻게 깨겠니? 그래서 답장을 쓰셨던 것 같아. 답장이라고요? 그래, 너도 조각을 찾았잖니. 어머니가 아버지께 답장을 쓰셨어.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셨지.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할머니가 집안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머니 방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내가 찾지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현수야, 내 부모님의 마음을 꼭 이어줘라. 두 분은 평생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 거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뭘? 이제라도 내가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래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옷장 제일 안쪽에서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문득 어머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씨에게 마이너스 지연. 어머니의 완성된 답장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날 당신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나는 알아요. 당신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당신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4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아파서였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태수가 보였어요. 당신의 웃음 속에서 태수의 웃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외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상호 씨, 이제 나도 알 것 같아요. 태수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길 바랐을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나도 용서해요, 상호 씨.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해요.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해요. 태수도 그걸 바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지금도 앞으로도. 마이너스 지연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셨구나. 아버지도 자신도.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하셨을까요? 왜 서랍 속에 넣어두신 걸까요? 문득 편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앉아 계셨지만 손 한 번 잡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나는 역시 두 분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어머니는 이 편지를 쥐고 계셨던 거구나. 거실로 나가 아버지의 초상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하셨습니다. 평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현수야, 집 정리는 다 됐어? 언제 올라와? 아직이야.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집 파는 거 복잡해? 응, 그것보다 정리할 게 많아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할머니의 국그릇이 보였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현수야, 집 정리는 잘 돼가나?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어. 그런데 말이야. 이장님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어머니가 마을회관에 기부하시려던 건데 내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는 태수가 죽고 1년 뒤였습니다. 1981년 봄. 오늘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 기쁘지만 두렵다. 태수를 잊는 건 아닐까? 이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다음 페이지. 1981년 겨울.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현수라고 지었다. 하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 태수가 떠올랐다. 미안하다, 현수야. 어머니는 나를 안으며 형을 떠올리셨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85년. 현수가 유치원에 입학했다. 태수와 똑같은 나이다. 현수를 보면 자꾸 태수가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1990년. 현수가 오늘 엄마는 왜 나를 안 안아줘요? 라고 물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무섭다. 또 잃을까봐. 그래서 거리를 두셨던 거구나. 1995년. 현수가 중학생이 되었다. 이제 나를 피한다. 당연하다. 내가 먼저 피했으니까. 2000년. 현수가 대학에 갔다. 서울로 떠났다. 이제 진짜 혼자다. 2010년. 현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계 오지 말라고 했다. 엄마가 그렇게 싫었니? 미안하다. 나는 얼마나 잔인했던 걸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사랑해서 다가갈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2022년 10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현수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또 짐이 될까봐 못하겠다. 오늘 상호 씨 편지를 다시 읽었다. 40년 만에 용기를 내어 답장을 썼다. 하지만 전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늦었다. 현수야,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단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태수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현수야, 너는 엄마의 두 번째 기적이었어. 태수를 잃고 죽고 싶었던 엄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게 너였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이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너를 사랑하셨어.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니. 그걸로 된 거야. 이장님이 떠나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모두가 아파하셨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어머니의 답장.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해드려야 해. 이제라도. 나는 아버지의 편지와 어머니의 답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두 편지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해줘와 어머니의 나도 용서해요. 40년의 시차를 두고 쓰인 두 마음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두 분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셨어.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해 드릴 거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짜리 형 태수였습니다. 형은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마워. 엄마 아빠를 이해해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끓이시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찾았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국을 끓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이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셨던 어머니. 말없이 묵묵히.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직도 거기 있어? 응. 정리할 게 많아서. 집은 팔기로 한 거지? 부동산에서 연락 왔던데. 그게 아직 결정 못했어. 뭐? 무슨 소리야? 이미 계약금 받기로 했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과 통화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여보랑 그 집이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어차피 내려갈 일도 없는데 빨리 정리하자. 알았어. 곧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나는 이 집과 인연이 없었어. 평생 피해 다녔으니까. 창밖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야. 부모님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현수 씨, 매수자가 빨리 결정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집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중개인이 떠난 후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초상화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팔아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말순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또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할머니는 보자기를 식탁에 놓으셨습니다. 현수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 마라. 내 어머니 닮아서 표정에 다 나온다. 할머니가 내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집 팔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셨을까? 내 부동산이랑 약속했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현수야. 네. 후회는 하지 마라. 한번 팔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넌 몰라. 내 부모님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 태수의 기억이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현수야, 결국 너한테 짐이 된다면 팔아도 돼. 내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야. 할머니가 떠난 후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옷, 신발, 화장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것처럼. 어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때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독대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태수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5살짜리 형.
나는 거실로 나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이 장독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이 모든 게 사라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시골이라 별빛이 더 선명했습니다.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장독 뚜껑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만지셨던 이 뚜껑들. 어머니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제가 냉정해서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서 미안해요. 자주 전화 안 해서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서 미안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소리가 쉬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나는 최악의 아들이었어.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다 울었니? 할머니, 울어야지. 참으면 병돼.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현수야, 내 어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너는 몰랐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알려고 했어야죠.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죠. 그래,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잖니. 이제라도 후회하고 있잖니.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현수야, 내 부모님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답을 내려라. 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 부모님께 뭘 해드릴 건지.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나는 한참을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편지와 어머니의 답장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전해드리면 되잖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을 완성시켜 드릴 거야.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여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구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옥수수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두 분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해. 거실로 나가 아버지의 편지와 어머니의 답장을 꺼냈습니다.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어드릴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독대, 아버지가 편지를 묻으셨던 그곳, 어머니가 매일 확인하셨던 그곳. 그래, 그곳에 함께 모셔야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땅에서 풀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로 걸어가며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봄 햇살 아래 마을이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묻으셨던 그 장독, 어머니가 답장을 쓰셨던 그 시간, 두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용서해줘와 어머니의 나도 용서해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두 마음. 이제 제가 이어드릴게요. 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두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쓴 편지 한 장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늦게나마 두 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셨지만 표현하지 못하셨던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형 태수를 지키려 목숨을 걸었던 그날, 당신은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표현은 못하셨지만 평생 저를 생각하시며 사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 태수, 형이 있었기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이 보여준 사랑이 이 가족을 지켜준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분 모두 편히 쉬세요. 저는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담긴 이곳을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현수 올림 마이너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장독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두 분이 이제 함께 행복하시길.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돌아보니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뒤로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슈퍼 아주머니, 정비소 아저씨, 모두 부모님을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은 내 부모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단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현수야, 내 결심을 들었다. 이 집을 지키기로 했다며? 네, 그렇습니다. 잘 결정했어. 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슈퍼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어. 평생 남돕기만 하셨지. 정비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어. 말은 없으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셨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독대 앞으로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부모님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셨구나. 모두가 절을 마치고 나서 김말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현수야,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뭔가요, 할머니? 내 부모님과 형 태수를 위한 제사를 지내자. 제대로 된 제사. 제사요? 그래. 이번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내 가족은 우리 마을의 가족이기도 하니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 아버지가 즐기시던 생선, 그리고 태수를 위한 작은 떡. 제사상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태수의 돌잔치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야. 해가 지고 촛불을 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 안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태수, 늦게나마 찾아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셨고 저도 사랑하셨다는 걸.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태수, 형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형이 있었기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내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현수야. 이제 내 부모님도 편히 쉬실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 가득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보고 계신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장독대 옆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매화나무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매화라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봄마다 매화를 보러 가시곤 했습니다. 이건 두 분이 보내신 신호구나. 매화싹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이 집도, 이 추억도, 두 분의 사랑도. 그날 밤 나는 부모님과 형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세 분이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셨고 태수는 두 분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이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마워. 엄마 아빠를 이어줘서. 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현수야, 사랑한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들, 고맙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백엔잎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장독대 옆 매화나무는 어느새 꽃망울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매화를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물을 주고 흙을 돌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왔어?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 여기서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접 보러 왔지. 아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정리한 거실, 어머니 방, 그리고 마당의 장독대. 생각보다 괜찮네. 아늑하고. 그치?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아내가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장독대구나. 당신이 전화로 말하던. 응. 여기서 모든 걸 발견했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집 팔라고 재촉해서. 아니야. 너도 몰랐잖아. 이제 알았어. 이 집이 당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말마다 지내면 어때?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라니. 정말? 아이들이 괜찮을까? 당연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해주고 시골 생활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가족인데.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왔구나. 할머니는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제 남편이 많이 신세졌다고 들었어요. 신세는 무슨?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현수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댁을 나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 이야기 좀 더 해줘. 나도 알고 싶어. 나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형 태수의 사고, 부모님의 침묵, 그리고 장독 속 편지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사셨다니.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지키기로 했어. 두 분의 사랑이 담긴 곳이니까. 잘 결정했어. 나도 도울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꽃망울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피겠네. 응.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그럼 꽃이 피면 아이들 데리고 오자.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게. 그거 좋겠다. 다음 주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딸 지은이와 8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지은아. 와, 엄청 넓다. 민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 집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한 적이 있었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장독대로 갔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어디요? 여기. 이 장독대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지은이가 장독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민준이도 따라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손주들이 인사드려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맛이 이랬어요? 응, 정확히 이 맛이야. 지은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은 없으셨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셨단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 좋으셨어요? 응.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왜요? 너무 많이 아파하셔서. 하지만 결국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셨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하시겠네요. 그래, 이제 행복하실 거야.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장독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아내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수 아내 수진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이 집 잘 지킬게요. 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약속드립니다. 이 집을 지키고 두 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꽃망울이 살랑거렸습니다. 곧 피겠구나. 일주일 후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이장님,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장독대 앞에 상을 차리고 매화꽃 아래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매화꽃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 이렇게 피었구나. 네, 할머니. 어머니가 보내신 선물 같아요. 그래, 맞아. 이제 내 부모님도 웃고 계실 거야. 이장님이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우 어르신과 이지연 여사님, 그리고 어린 태수를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부모님도 이 소리를 들으실까? 해가 저물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매화꽃이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져 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아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장독 속에서 발견한 편지, 부모님의 숨겨진 사랑, 형 태수의 존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게 기적 같았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태수를 안고 웃고 계시던 두 분. 이제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행복하셨어. 비록 짧았지만, 그리고 그 행복이 비극으로 끝났지만 사랑만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살아있었어. 집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뛰어노는 소리, 아내가 부르는 노래. 이제 이 집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매화 꽃잎을 조심스럽게 장독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걱정 마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게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지금도 앞으로도.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얀 눈처럼 아름답게. 이제 겨울은 끝났어. 봄이 왔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응, 우리 앞으로 자주 올 거야. 야호! 저 여기 너무 좋아요. 민준이도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좋아하실까요? 무릎을 꿇고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셔. 그리고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내가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향기 같아. 눈을 감자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아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자요, 세 분. 사랑해요. 그렇게 나는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장독대 앞에는 매화 꽃잎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보내신 축복처럼 5년이 흘렀습니다. 시골집은 이제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내려와 지냅니다. 장독대 옆 매화나무는 어느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그 아래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민준이도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랑을 하셨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아이들도 그 장독 속 편지 이야기를 압니다. 매년 봄 매화가 필 때면 온 가족이 장독대 앞에 모여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단다. 하지만 그 침묵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을 어루만집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잘 지내시죠? 저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하얀 꽃잎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모님의 미소 같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겨울의 장독대에 묻혀 있던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40년 묵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이곳에서 봄꽃처럼 피어나고 있다는 걸.